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여도은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열풍을 느낄 수 있는 의외의 장소가 있는데요.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서점입니다. 이 베스트셀러 가운데 부동산 관련된 서적이 무려 60%를 넘어선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도 부동산 관련된 서적 많이 읽으시나요? 관련된 투자의 길을 서적, 이 책으로 배우셨다면 실전은 저희 부동산 가이드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가이드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생생부동산 클리닉 시간입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도 읽어보고요. 또 여러분의 고민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56번 통해서 전화 상담 받아보실 수 있고요. 또 문자 메시지 보내주셔도 됩니다. 서울전화 02-545-7988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합니다. 최고의 베테랑 전문가입니다. 우리의 막힌 부동산 고민을 팍팍 뚫어주시는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같이 해주시죠. 네. 팍팍. 오늘도 팍팍 뚫어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동산 팁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부동산 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책을 꺼낼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변동성이 확대된 이 시기에 우리는 과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다각도의 시장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이 규제라는 단어가 나오면 좀 겁을 먹게 되고 전반적으로 좀 걱정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장이 참 많이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정확한 현대 시장 진단과 함께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좀 체크해 주세요. 네, 목요일 날 이슈 시간이죠. 네. 근데 요즘에는 뭐 특별한 이슈가 시장 과열과 더불어서 네. 부동산 시장의 어떤 정부 규제, 어떤 조치 이런 것들이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략하게 좀 자료를 좀 준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는 정부에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거는 일단 규제가 필요하다 이런 거를 좀 인식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보고 있는 저 부동산 시장은 일단은 이 아파트 분양 시장이 강남권 중심으로 한 재건축 시장과 더불어서 과열이 되고 있으면서 또 이것들이 결국은 인근 지역 또 아니면 기존 아파트 시장을 지금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분양 시장에 대해서는 어떤 분양권 전매 제한이라든가 재당첨 제한 또 아니면 1순위자들에 대해서 자격 요건 강화 뭐 이런 것들 또 재건축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투기 과열 지역이죠. 투기 과열 지역으로 지정하는 거를 좀 검토하고 있는 이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시장 개입을 하려고 하는데 시장 개입을 통해서는 경제에 어떤 걸림돌이 있죠. 그래서 경착륙을 굉장히 우려를 하고 또 이런 그 우려 중에서 경제 지표를 뭐 여러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도입해 본다라면 지금 올해 1분기, 2분기 GDP 전년 동기 상승률을 좀 봤을 때는 1분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2.8%고요. 2분기가 3.3%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높지 않은데 결국은 이 중에서도 건설과 부동산 또 이런 투자 부분이 제외가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GDP 성장률은 한 1.6%대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지금 우리 경제에 지금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규제에 대한 카드가 굉장히 좀 조심스러워지는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고 다음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서는 바로 왜 이런 어떤 카드 시그널만 내고 실시하지 않는 이런 어떤 지금 아직 미온적인 입장을 보일 수밖에 없냐 이런 것은 결국은 정부에서는 시장 자체의 조정을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떤 좀 긍정적인 측면인데 첫 번째로 이제 보는 것은 내년 이후에 입주 물량이 굉장히 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수요와 공급인데 공급 물량이 과거에 굉장히 적었던 데 비해서 내년 이후부터는 좀 물량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 또한 또 지금 미국 금리라든가 또 내수 부진, 또 수출 부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전반적인 경제의 좀 악조건들이 불확실성이 좀 증가되면서 자연적으로 수요가 좀 감소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또 세 번째로는 단기 급등에 있어서 지금 거래량이 좀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질적으로 호가 지금 호가 중심의 거래가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래량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단기 급등에 대한 부담감을 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런 세 가지들이 지금 영향을 미치면서 좀 시장 자체가
자체가 강세장이긴 하지만 관망 기조가 지금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라든가 이런 정책에 대해서 좀 염두를 둘 필요가 있겠다. 뭐 지금 실시가 될지 어떤 방향으로 좀 실시가 될지 이런 건 아직 구체적인 건 없지만 이런 걸 염두에 둬서 지금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지금 추격 매수로 들어간다는 것은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이 변화가 좀 있는 호재 지역을 또 아니면 그런 종목으로 해서 한정적으로 해서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되겠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시장도 흐름이 있거든요. 어떤 침체 상황이라든가 성장 상황, 뭐 회복 상황 이런 것들에 맞춰서 지금 안정 상황으로 좀 접어드는 시점이라면 공격적인 것보다는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요를 두 가지로 놓고 봤을 때 투자 수요와 좀 실수요를 이렇게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 수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뭐 생각해 볼 게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여유 자금에 있어서 지금 한 50% 정도로만 소액 투자를 좀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 시장 자체가 안정기로 좀 접어드는 어떤 조정 국면이기 때문에 투자 자체를 조금 보수적으로 하라. 결국은 시장 자체가 급격한 하락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보수적으로 또 아파트 시장에 너무 이렇게 국한된 것보다는 조금 다른 대체 종목으로 좀 전환하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제가 정한 얘기는 최근 가격 등락폭이 이렇게 좀 적은 지역을 권장한다 제가 이렇게 좀 표현을 했는데 결국 무슨 얘기냐면 지금 가격이 지금 서울 지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봤을 때는 지금 전반적으로 가격이 많이 상승했지만은 그래도 상승폭이 좀 적었던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뭐 지역이 외곽 지역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 내 공급이 좀 기존 주택량이죠. 공급량이 많았던 지역도 있습니다. 이런 지역들은 실질적으로 가격이 큰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상승도 안 했지만 많이 상승폭도 적었지만 결국은 하락폭도 과거에도 별로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좀 안전한 이렇게 좀 평범한 지역으로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을 하는 이런 전략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뭐 규제 관련한 부동산 시장의 이슈 확인해 봤고요. 그에 따른 전략까지 함께 체크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더 자세한 시장 이야기와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실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되어 있죠. 무료 세미나 일정 확인해 봅니다.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 부동산 소액 투자 키포인트 제시해 드립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 산업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1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는 우리 시청자분들의 막힌 부동산 고민을 팍팍 해결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받아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 가이드예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어느 지역 고민이신가요? 저는 강동구 암사동 롯데패스를 살고 있는데요. 네. 예, 지금 산 지가 한 8년 정도 됐는데 주변에 고덕동 주변에 재건축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좀 매도 시기가 언제쯤 될지 주변에는 좀 상당히 좀 고가로 좀 재건축이 된 것 같은데 네. 예, 어느 정도 좀 가격 형성이 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서요. 네, 지금 보유하고 살고 계신 롯데캐슬 퍼스트 암사동에 있는 거 몇 평형이세요? 34평입니다. 34평형이요? 예. 그럼 이거 팔면 어디로 다른 데로 옮기실 계획은 있으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자녀가 3명이 돼서 네. 방 4개 있는 곳을 이게 찾다가 지금 시세가 좀 저렴한 구리 갈매 프로지오라는 아파트 네. 45평 분양을 한 1년 전에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좀 갈까. 예, 이제 그게 입주가 이제 내년 10월인데. 네. 예, 그래서 지금 요 매도를 언제쯤 해서 그걸로 갈 수 있을지. 네, 알겠습니다. 예, 그걸 이제 궁금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살고 계신 곳은 암사동인데 지금 이걸 네. 팔고 갈매 쪽으로 분양받은 곳으로 가야 하는데 그렇다면 뭐 안 팔고 가실 생각도 있으신 건가요? 그러니까 두 가지 지금 문제점인데 첫 번째는 이제 매도 시기 이제 네. 때가 이제 내년 10월 말쯤에 입주인데 네. 언제쯤 매도를 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매도를 안 하면
차라리 그냥 여기에 만약에 고덕동 재건축을 하고 그러니까 네. 그냥 여기에 있는 게 나은 건지 두 가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 대표님이 또 속 시원하게 상담 잘해주시거든요.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대표님.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수고 많으십네. 네, 네. 지금 결론은 지금 갈매지구 분양을 받아놓으셨다고 그랬는데. 예, 1년 전에 받았습니다. 예, 예. 지금 그래서 입주 시점은 갈매지구가 내년에 입주한다고요? 내년 10월입니다. 예. 내년 10월이요. 예. 예, 저희가 지금 말씀을 좀 질문을 자세히 해주셔서 듣고 예.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저는 예. 매도 시기는 예. 구체적으로 뭐 언제가 딱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시점으로 봤을 땐 저는 2, 3년 사이로 지금 보거든요. 지금 예. 보유하시고 계신 롯데 아파트를, 롯데캐슬을.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그래서 2, 3년이라고 봤을 때는 결국은 그 갈매지구로 어차피 가신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예. 한번 임대를 주시고 한 2년 후에 다시 한번 입주하는 시기가 딱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결론을 좀 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지도를 좀 보면서 지금 방송 보고 계시죠? 아, 근데 방송이 지금 채널이 몇 번이셔. 그래, 못 예.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일단 뭐 다른 시청자분을 위해서 지도를 좀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롯데캐슬이 기본적으로 주거 여건이라든가 단지 규모도 크고 그래서 강동구 지역에서는 주거 선호도가 높은데요. 그런데 비해서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죠. 지금 그러니까요. 다른 데 30평대 비해서, 지금 예. 시세는 알아보셨나요? 예, 지금 뭐 6억대 후반으로 지금 얘를 알고 있거든요. 예, 그 정도 가죠. 뭐 6억대 한 중후반 정도 가는데 옆에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건축하는 고덕 레미안 힐스테이트라든가 또 지금 예. 고덕 2단지, 3단지 뭐 이런 쪽들이 지금 일반 분양을 통해서 지금 재건축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근데 그렇죠, 지금 예. 그 단지 규모도 크고 입주 여건도 좋은데 롯데 캐슬 아파트가 실질적으로 그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예. 보기에는 가격 상승 여건은 분명히 남아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예, 예. 가격이 뭐 1억에서 뭐 많게는 지금 1억 5천 이상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같은 예, 예. 평형대를 비교했을 땐.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지금 지금 고덕 지금 3단지도 이번에 분양을 하고 2단지도 했잖아요. 예, 그리고 예, 일반 맞습니다. 분양 열기도 굉장히 높고 분양가도 사실 높았어요. 7억대 예, 예. 중후반 뭐 8억까지 됐거든요. 그런데도 예, 8억 예, 그 분양이 잘 되고 관심이 높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고덕 지역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예. 지금 앞으로도 뭐 7단지도 남아 있고 뭐 옆으로 6단지, 5단지들도 지금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고덕 지역이 재건축으로 다 탈바꿈하려 그러면 시간이 앞으로 한 3, 4년 걸려요. 예, 예. 그런데다가 또 아래쪽으로는 또 둔촌주공이 또 준비를 하고 있죠. 예, 예, 맞습니다. 물론 고덕 지역은 아니지만 아래쪽으로는 또 둔촌중공이 또 움직이고 있다고요. 결국은 뭐냐면 이 강동권에서 지금 새 아파트 공급이 앞으로 3, 4년 후에는 지금 그 고덕 단지 한 15,000세대, 또 이쪽이 뭐 둔촌주공이 한 10,000세대, 뭐 이렇게 하면 다 25,000, 한 3만 세대 가까이 새롭게 지금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는 이런 전반적으로 주변이 좋아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세대 수가 많아지고 이런 공급량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 내 아파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거든요. 기존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에서부터 상승 여건은 분명히 좀 남아 있지만 그 시점이 한 3년 안으로 어느 정도 그 새 아파트들을 조금 따라가 줄 수 있는 여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0% 정도를 보거든요. 지금 상승폭을 앞으로. 아. 예, 그래서 아니, 예. 예, 그 정도 선에서 어떤 변화를 주는 게 좋은데 시기적으로는 한 2년에서 한 3년 걸리지 않겠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조성이 되는 그 시점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조성이 되는 어제 마무리 정도 분위기에서는 한번 갈아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갈매지구 자체도 물론 뭐 지도상으로 좀 보면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갈매지구가 입지 여건이 굉장히 나쁘지 않은 데예요. 뭐 지금 진건지구하고 옆에 붙어가지고 굉장히 좋은 지역인데 앞으로 진건지구하고 더불어서 갈매지구가 좀 더 주거 선호도가 높아질 거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 지금 봤을 때는 이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하나를 팔고 가는 것보다는 지금 롯데캐슬이 한 2년 정도 3년까지는 아직까지 상승 여건이 여력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나서 옮겨가시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한 이- 가지 궁금한 게. 예. 그러면은 옆에 지금 고덕 시형이 이제 내년 초에 네. 1월 달에 이제 만약에 입주를 시작을 하는데 네네. 물량이 이제 한 3,000세대 되는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3,000세대 물량이 오면 네. 내년 초에는
제가 잘 모르지만 네. 그 가격이 좀 내려갈까요? 어떻게 네, 될까요? 주변에 새 아파트 나보다 더 좋은 아파트가 들어오면은요. 예. 기존 아파트는 좀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예. 그런 영향 분명히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중에는 사실은 8호선 어떤 남사역에서부터 연장 계획도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물론 시간은 남아 있어요. 지금 한 예. 뭐 최소한 뭐 5년 이상은 걸릴 건데 예. 결과적으로 2, 3년이 정도 흐르면은 이 예. 어떤 흐름도 시간이 점점 단축되기 때문에 개발 호재도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은 예, 롯데캐슬 아파트는 지금 아주 지금 8호선에 대해서 이용을 하려면 조금 어려운 입장인데 단지 옆으로 들어오잖아요, 지금. 예, 맞습니다. 그런 어떤 굉장히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다만 지금 고덕 레미안 이스테이트 시형 아파트가 이제 입주하고 하면은 이때서부터는 이 지역이 고덕 지역에 관심이 굉장히 극대화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고덕 레미안 이스테이트도 조금 더 가격 상승 여건이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입지 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면은 지금 롯데캐슬하고 가격 폭을 봤을 때 상승 여건이 롯데캐슬도 좀 따라갈 수 있는 여건이 있다. 같은 가격은 못 가지만 갈 수 있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변화의 여건에 의해서 조금 더 상승 여건 10%는 남아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이해되시죠? 내년 가도 뭐 이렇게 집값이 내려가거나 그러지는 않겠네요. 하락 여건 없어요. 지금 이런 하락 롯데캐슬, 여건 예. 없어요. 네. 지금 뭐 교통 여건의 호재도 있고요. 지금 단지 이 어떤 주변의 큰 변화를 같이 보고 있어요, 여기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별히 하락 여건은 없어요. 다만 똑같지는 안 간다는 거죠, 고덕하고. 예. 그래도 이게 하락 여건 없고. 네, 앞으로 괜찮습니다. 좋아질 수 있다. 네, 괜찮습니다. 예, 아유, 고맙습니다. 예. 네, 수장님 추가적으로 혹시 또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전화 주세요. 예, 네, 수고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봤고요.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느 지역 고민이세요? 제가 이번에 다세대 빌라를 하나 구입하려고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송파구 오금동하고 네. 광진구 자영동 쪽에서 제가 빌라를 하나 보고 왔어요. 네네. 둘 다 이제 좀 비슷하게 잘 지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지역에 집을 사야 될지 네. 좀 망설여져서 이렇게 네. 한번 연락을 드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송파구 오금동과 광진구 자양동 다세대 주택은 사실 입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에게 주소 좀 자세하게 불러주세요. 오금동은 121-15번지고요. 네. 자양동은 595번지쯤인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121-15번지, 15번지, 광진구 자양동은 595번지 근처다. 저희가 다세대 주택 관련해서 과연 이 어느 쪽을 매수하면 좋을지 대표님 바로 연결해 드릴 테니까요. 통화해 보세요.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네. 지금 질문 주신 거는 그러니까 다세대 주택을 지금 사시려고 하는데 지금 자양동하고 오금동하고 지금 보고 계시고 둘 중에 어떤 게 더 나은가 이거를 좀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그리고 지금 실거주 목적이신가요? 어떤 투자 목적이 있으신가요? 일단은 제가 투자 목적으로 매입을 하고 네. 한 2, 3년 뒤에는 제가 이제 실거주 목적이기도 하고요. 아, 그래요? 일단 여기가 지금 투룸인가요? 쓰리룸인가요? 3룸입니다. 아, 방이 3칸이 있는 이 쓰리룸 주택이에요. 가격은 어떻습니까? 지금 3억 5천 정도 돼요. 오금동이 3억 5천 정도 가고 또 예, 맞습니다. 자양동 보신 데는요? 3억 1천 정도 됩니다. 크기는 비슷한가요? 예, 비슷비슷해요. 아,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보면은, 일단 이 다세대 주택이라는 거는요, 일단 주변에 어떤 변화로 인해서 가격이 올라줘야 돼요. 투자 목적이 있다라면은, 결국은 쓰리룸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투자 종목에 지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어떤 지역은 투룸이 좋은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쓰리룸이 좋은 지역이 있어요. 근데 두 지역 다, 일단은 주거 선호도는 좀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주변에 변화가 있느냐예요. 결국은 다세대 주택을 투자 들어간다고 하면은 길게는 한 5년, 좀 신축으로 봤을 때 짧게는 한 3년 정도, 2, 3년 정도로 보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 결국 아파트보다는 노후도가 빨리 진행되는 지역 종목이기 때문에 제 생각 같아서는 실거주의 어떤 생각도 있다고 하시지만은 실거주를 하시더라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 안에는 변화를 주는 게 좋겠다. 그럼 결국은 내가 3년에서 5년 살고 나왔을 때는 가격 상승폭이 있어야 하는데 이 상승폭은 주변의 다세대 주택은 뭐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겠지만 주변의 어떤 변화의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막연한 변화보다는 정확하게 3년, 5년 이렇게 나눠지기 때문에 3년 내지 5년 안에 주변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냐를 체크해 보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지금 지도를 보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지금 자양동 이쪽 지역은 원래 다세대주택 밀집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쪽 지역이 한강변에 입지해가지고 굉장히 주목도 받았었습니다. 언제냐면 2000년대 후반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금 한강 르네상스 개발을 할 때 한강변에 주목을 받았던 지역이지만 그제도 제가 뭐 방송을 통해서 인근 지역을 설명을 드렸지만 이 자양동 지역은 성수동의 어떤 변화에 의해서 다음으로 넘어오는 지역입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성수동에 어떤 큰 변화가 생긴 이후에 오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앞으로 한 5년에서 그 이상 걸릴 수 있거든요. 7, 8년 이상. 결국은 이런 어떤 중기적인 계획을 보면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이 지금 오금동 지역이 좀 더 나아 보이지 않나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아까 오금동이 어디라 그랬죠? 번지수가? 121-15번지요. 알겠습니다. 지금 오금동도 좀 지역이 많아가지고 제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지역 오금동은 전반적으로 지금 송파권 내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 입지로 봤을 때는 역하고 거리는 오금역하고 거리는 조금 있어 보이네요. 있어 보이는데 지금 오금동 지역은 변화가 지금 주변으로 많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 뭐냐면 그 위쪽으로 지금 오금 공공 주택 택지지구가 좀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아래쪽으로는 잘 아시겠지만 거여마천 뉴타운 또 위례 신도시가 지금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이쪽 지역은 오금동 지역은 현재 상태에서 주거 선호도가 어느 정도 있지만 앞으로도 이 주변에 의해서 가치 상승이 좀 있어 보이는 지역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3년에서 5년 안에 주변이 많이 변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 지금 지도를 조금 제가 크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지금 위례 신도시예요. 지금 위례 신도시가 지금 계속 조성이 되고 있지만 위쪽에 북위례가 지금 내년 하반기 후년 정도 지금 또 분양이 남아 있거든요. 이런 분위기를 타고 또 그 바로 위쪽에 있는 거여마천 뉴타운이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여마천 뉴타운의 2-1구역, 2-2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일반 분양을 앞두고 있고 또 지금 아래쪽으로 4구역, 3구역, 1구역 이런 지역들도 결과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여마천 뉴타운이 우리 개포동 지역이 개포주공이 이주하면서 인근 양재동 지역의 가격을 올렸듯이 제가 봤을 때는 이쪽 그 거여마천 뉴타운으로 인해서 앞쪽에 지금 위치한 오금동이라든가 계룡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이 이주 수요를 좀 많이 받을 수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론적인 얘기는 지금 2, 3년 내 변화, 3년에서 5년 내 변화가 어디가 있을 것이냐 이런 걸 봤을 때는 자양동보다는 오금동 지역이 좀 더 변화 여건이 많다. 그게 또 구체화돼 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그 매매가 아까 3억 5천 정도라고 하셨는데 그 정도 금액이라면 좀 투자 목적과 실거주 목적 두 가지 좀 다 갖출 수 있는 곳이 더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천을 드리자면 오금동 쪽이 더 낫다 이렇게 결론 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두 곳 가운데서 저희가 꼼꼼하게 분석해 드렸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언제든지 무엇이든 궁금하시면 전화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이렇게 전화 받아봤고요. 이번에 문자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문자 사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끝번호 6322님 보내주셨습니다. 최근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40대입니다. 이 3억 원으로 마포구에 있는 아파트나 소형 상가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초보가 투자하기에 괜찮다고 보시나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부동산에 막 관심을 갖기 시작하셨는데 자금이 3억이 있으신가 봐요. 근데 그중에서도 마포구 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시고 아파트, 소형상가 이쪽에 좀 관심을 갖고 계신데 어떠세요? 괜찮아요? 네, 일단은 어떤 아파트, 구체적인 아파트를 갖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건데 네. 일단 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3억이라는 금액을 갖고 부동산을 처음 투자하면서 너무 종목을 좀 두 가지 반대되는 걸 보신다. 첫 번째로 아파트라는 건 차익을 보기 위한 것이고요. 또 지금 상가는 수익형이잖아요. 네. 결국은 종목이 좀 틀립니다. 그래서 상가를 접근하기에는 좀 가격대가 조금 낮은 것 같고요. 아파트를 접근할 수는 있는데 좀 전에 우리가 강의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갭 투자의 어떤 지금 조금 위험성이 좀 감지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런 건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네네. 들고요. 물론 아파트를 여러 가지 단지를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건 내용이고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오늘 강의 시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네. 지금 투자 금액을 조금 줄일 필요가 있어요. 특히 처음 투자하시는 이 초보 투자자들은 네. 부동산
일단 지금 금리가 낮고 이러기 때문에 지금은 과거에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보다는 처음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네. 제가 세미나 때나 이럴 때 오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정말 투자할 수 있는 소액으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는 뭐냐면 시장에 일단 적극 참여를 해보시는 부담 없이 들어오는 이런 걸 좀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상가라든가 아파트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또 더 적은 금액으로도 접근할 수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세미나에 오시면 제가 한번 또 다시 한번 자세히 한번 상담을 해드려야겠네요. 맞습니다. 이 문자 보내주신 분은 송성문 대표님의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미나 일정 자세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송성문 대표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 드립니다. 연말 부동산 소액 투자 키포인트 제시해 드립니다. 10월 22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이 되고요. 7호선 합동역 SNK 자산관리 세미나실에서 열립니다. 관련된 문의는 서울전화 02-545-7988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생생부동산 클리닉은 우리의 막힌 고민을 팍팍 풀어주셨던 SNK 자산관리의 송성문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막 같은 부동산 시장에서 오아시스 같은 부동산 정보 원하신다면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지금부터 여러분께 알짜 정보 소개해 드릴 텐데요. 관련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2077-6394번 통해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창조경제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중 팀장, 서진부동산연구소의 성대웅 이사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저희 돈 되는 부동산 정보에 처음 함께 해주시는 분이죠. 성대웅 이사님. 오늘 첫 번째 도전장을 내민 지역은 어딘가요? 네, 이것만 알면은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입지 여건이 좋아야 하는데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입지 여건이란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진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역세권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개발 호재, 풍부한 개발 호재 품고 있는 지역이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이 두 가지가 충족이 되더라도 풍부한 임차 수요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공실 리스크 때문에 좋은 투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 3박자가 골고루 잘 갖추어졌을 때 성공적인 투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 3박자 고루 잘 갖추어진 동대문구 용두동 잠시 후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3박자가 골고루 갖춰진 용두동 잠시 후에 가보도록 하겠고요. 김원수 팀장님, 오늘 두 곳 가보죠. 어디 가나요? 네, 오늘 한강 위 아래쪽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거주하실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지역은 마포구 신수동이 되겠는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포에 있는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 잘 이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초중, 고등학교, 대학교들까지 많이 갖춰져 있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이곳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그만큼 안전성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 호재 분명히 있습니다. 자, 살면서 수익 받아볼 수 있는 마포구 신수동 지역 첫 번째로 소개해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마포구 신수동과는 약간 조금은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전문직 종사자들, 조금은 하이클래스들을 대상으로 한 그러한 지역이 되겠는데요. 자, 바로 서초구 방배동이 되겠습니다. 서초구 방배동 내에 있는 다양한 개발 호재들 직접적으로 받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높은 좀 상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고급 주택이기 때문에 이 주택 한번 어떠한 건물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포인트 짚어봤고요. 이제 자세하게 한 가지씩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은 신수동을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광흥천역에서 걸어서 4분 거리 위치했고요. 올 8월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3천만 원, 실투자 금액은 3천만 원 예상됩니다. 자, 먼저 신수동 가보겠습니다. 신수동의 매력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곳 같은 경우는 마포구 내에 속하게 되겠지만 마포구 특히 홍대 인근과는 조금은 다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포구 내에는 다양한 업무 시설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그 업무 시설들에 편하게 출퇴근이 가능한 그러한 곳이기 때문에 또한 자녀분들 키우기에도 상당히 좋은 환경입니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교들까지 바로 인근에 다 있기 때문인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6호선 광흥창역에서 도보로 4분권역이 되겠고요. 자, 이곳 주변에는 다들 이름에서 알다시피 광흥창역, 서강역입니다. 서강대학교를 비롯해서 홍익대학교, 도보권으로 통학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주변에는 강변북로, 내부순환로, 그리고 마포대교, 서강대교 등 다양한 교통편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동서남북 다양한 업무 시설들 편하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특히 차를 가지고 다니지 않더라도 충분히 버스 노선과 지하철 노선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에서 실거주 말씀드렸죠. 직주 근접성 편해야 살기 좋은 곳입니다. 자, 이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곳 앞에서 이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인프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자, 특히 뒤에 개발 호재에서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다양한 곳의 마포권역,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그리고 생활시설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모든 것이 충족되어 있는 마포구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지역 실거주 겸 투자 목적으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제 거주하면서 투자로도 안성맞춤인 신수동에 대해서 확인해봤고요. 그렇다고 관련해서 뭔가 개발 호재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 주목해볼까요? 일단 간단하게 마포구를 이제 동북권역과 서북권역으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면 좋을 네. 것 같은데요. 자, 동북권역 같은 경우에는 마포역과 공덕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업무지구, 그 옆쪽으로는 용산에 있는 다양한 업무지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엔 중소형 대기업들이 많이 입점해 있는 그러한 업무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서북권역, 특히 이곳 상암동 디지털 미디어 시티를 비롯해서 특히 홍대 쪽으로 나오게 될 경우에는 다양한 관광과 소비의 문화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 곳에서는 생산이 이루어지고 한 곳에서는 소비와 그리고 관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있는 지역이 바로 이곳 마포구 신수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곳 신수동 주거지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큰 곳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동북권역과 서북권역에 있는 호재들을 모두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래쪽에 있는 당인리 발전소에 대한 개발 호재 또 직접적으로 노려볼 수가 있겠는데 바로 직선거리 1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걸 비롯해서 아래쪽에는 또 한강이 또 껴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설들의 이제 개발 그리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 여부를 봤을 때 이곳이 가장 살기 좋으면서도 추후에 미래 가치 높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최근에 하나 좀 마포권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마포, 홍대의 상권의 붕괴.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게요. 자, 지금 보증금이나 월세가가 높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자정 가능이 가능한 현재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미래에 있어서는 보다 더 안정적이면서 충분한 가치 갖추고 있는 마포구로 거듭날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마포구의 개발 호재까지 자세하게 체크해봤습니다. 자,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미 다 지어졌습니다. 실제로 가보면 가장 좋겠지만 팀장님께서 실제 가본 것처럼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예, 일단은 뭐 다 지어져 있기 때문에 어떠한 부동산 활동이든 임장 활동, 그러니까 네. 직접 방문을 해보시는 게 기본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간략하게 이 물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주차 공간이 상당히 넓은 뿐만 아니라 내외부 모노톤으로 해서 상당히 이쁘게 건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양한 생활 편의 시설들, 특히 엘리베이터를 비롯해서 자동문이나 보안 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도 걱정하지 않고 거주가 가능하시겠고요. 또 이거 물건지 바로 인근에 중학교와 초등학교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녀분들 키우기에 딱 알맞는 건물에 알맞는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지어졌다고 이렇게 설명을 쭉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투자금은 어느 정도로 가져가면 될까요? 네, 일단 매매가 자체를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으신데요. 평형이 조금 상당히 넓게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매매가 2억 6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전세 같은 경우에는 약 2억 3천만 원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전세 놓으실 경우에는 실제 투자 금액 3천만 원 전후로 해서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월세 놓으셔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보여주는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증금 3천 기준으로 했을
봤을 때 70에서 80만 원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이 지역은 월세를 노리는 수익형보다는 전세를 놓으셔서 차익형으로 접근을 해보시는 것을 더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 신혼부부들의 수요층이나 아니면 실거주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1순위로 더욱더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세대 주택을 접근해 볼 때 어떤 점을 좀 유의해야 될까요? 네, 교통편도 좋고 아이들 키우기도 좋고 건물도 잘 지어졌지만 이곳 나한테 맞는 곳인지 일단은 전문가들과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최우선 조건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 두 번째, 역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초시계 들고 직접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이 주변의 환경을 직접 눈으로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초시계 들고서 지금 도보로 4분 거리라고 했는데 광흥창역에서 한번 걸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포구 신수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두 번째 부동산 정보는 목요일 이 시간 오늘부터 함께 해주시는 성대용 이사님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으로 가보시죠. 서울시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용두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 위치했고요. 내년 5월 준공 예정입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네요. 매매 금액은 2억 3,500만 원, 전세 보증금 2억 1,0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은 약 2,500만 원 예상입니다. 동대문구 용두동 가보겠습니다. 이사님, 용두동 하면 어떠한 매력이 있을까요? 서두에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입지 여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역세권 여부입니다. 네. 현장에서 전세, 월세, 상가, 매매 손님들을 상담을 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지하철역에서 가장 가까운 매물 좀 구해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장 많이 하십니다. 이 말인즉 지하철역, 즉 역세권에서 많은 임차인 수요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용두역, 본 매물은 용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한 초역세권 매물입니다. 1호선 청량리역 또한 도보 8분 거리로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매물이고요. 동대문구 용두동은 서울 2030 플랜을 보시면 13지역 중심의 한 곳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본 매물 용두역에서 바로 나오시면은 동대문구청과 그 위에 홈플러스가 위치해 있습니다. 바로 위쪽으로는 청량리 백화점과 롯데마트, CGV 또한 이용이 가능하고요. 매물 아래쪽에는 녹지공원인 용두공원과 청계천이 흐르고 있어 퇴근 후 휴식 공간으로서의 최적의 장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주변에는 고려대학교와 경희대학교가 주변에 있어서요. 한 차원 수준 높은 의료시설 또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밑에 쪽으로는 동부가선도로와 내부순환도로가 있어서요. 강남까지 30분 거리면 충분히 이용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용두동 지역 특색으로는 주변 한국 최대의 시장들이 밀집되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주변에는 많은 대학교가 인접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서울시립대와 고려대학교, 한양대, 경희대, 외대가 인접해 있어 이로 인해서 현재 직장인 임차 수요, 신혼부부 임차 수요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재래시장의 상위 임차 수요뿐만 아니라 대학생들 임차의 수요도 두루 만나보실 수 있는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 뭔가 수요자가 많기 때문에 관련된 기대감도 가질 수 있는 그런 지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미래 가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개발 호재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사님, 뭐가 있을까요? 본 매물 주변에 풍부한 개발 호재 담고 있는데요. 네. 첫 번째로는 청량리 재정정비 촉진지구를 들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 하시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집창촌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서울시에서도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00년도 초에 개발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청량리 4구역, 즉 집창촌 자리에 이주와 철거 문제로 인해서 흐지부지하고 딜레이되었던 사업이 작년 말 동대문구청장의 강한 사업 의지로 인해서 올해 이주와 철거 공사가 완료가 됩니다. 이 집창촌 자리에는요, 65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호텔과 공연, 주민 편의시설로 변모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변에 동부청과시장 부지 또한 재정정비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50층에서 59층 규모 4개 동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고요. 주변의 양령시장 또한 한류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현대화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풍부한 교통호재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평창올림픽 2018년도에 열립니다. 그것에 발맞추어서 2017년도 청량리에서 강릉 간 개통 예정된 KTX 구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현재는 버스를 이용해서 2시간 30분가량 걸리는 강릉까지의 거리가 본 노선을 이용하게 되면은 1시간가량으로 축소가 돼서 편하게 이용이 가능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 빼놓지 않고 말씀드릴 수 있는 GTX 구간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인천 송도에서 청량리까지 운행 예정이 될 B노선과 의정부에서 청량역을 지나 삼성, 금정까지 노선이 예정된 C노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B노선이 들어서면은 청량역은 광역 급행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한다는 사실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도 임차인 수요가 풍부하게 많은 지역인데요. 이 두 노선이 들어설 경우에는 강남의 직장인 수요뿐만 아니라 경기 일대의 임차 수요 또한 함께 바라볼 수 있는 지역으로 변한다는 사실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로는 2017년에 개통 예정인 면목선 경전철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청량리에서 신내역까지 운행 예정이고요. 본 노선이 개통이 되면은요. 동북부 지역의 교통 해소 완화와 도심 접근성의 편리성에 한층 더 가중돼서 발전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통의 완전한 지금도 좋지만 더욱더 완전한 중심지가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개발 호재들 집중해 봤습니다. 이번에는 건물 좀 체크해 볼게요. 내년 5월 준공이라면 어떻게 지어지는지 좀 상세하게 소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본 건물은 2017년 5월 준공 예정인 건물로요. 선분양 물건입니다. 5층 중에 3층 로얄층이고요. 방 2개, 거실, 욕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 매물 앞에는 8m 도로가 근접해 있어가지고요. 개방성 또한 훌륭합니다. 이 주변에 와보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주변에 노후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 내외장 대리석으로 지을 예정이고요. 준공 후에 와보시면 군계일학이라는 말을 이럴 때 쓰는 거구나 하고서 느끼시게 될 겁니다. 내부 또한 풀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이고요. 천정에는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요 근래 보기 드물게 40인치 TV 또한 옵션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몸만 들어오셔가지고 편하게 생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사후 관리인데요. 시공사에서 사후 관리 예정입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투자하셔도 무방할 듯 합니다. 네, 가격은요? 가격은요. 선분양 물건으로 착한 가격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네. 분양가 2억 3,500만 원입니다. 전세 2억 1,000만 원, 활용 시에는 2,500만 원 소액 투자 가능하시고요. 월세 시에는 보증금 3천에 80만 원 가능하겠고요. 대출 이용 시 1억 5천만 원 이용하시면은 5,500만 원이라는 소액 투자 가능하실 예정입니다. 네. 군계 일학인 용두동의 다세대 주택 매수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유의사항도 함께 체크해 주세요. 제일 걱정인 부분이 제가 설명을 하면서 가장 걱정했던 부분이 항상 투자 시에 남의 말만 듣고선 투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시지 마시고요. 항상 전문가분들이랑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나서 현장 방문하셔서 네. 개발이 어떻게 되는지 눈으로 확인하시고 투자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네. 이 순서 꼭 지켜가면서 투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전문가도 남이죠. 근데 남 중에서는 전문가 말을 믿는 게 그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대문구 용두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 봤고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마지막 부동산 정보입니다. 방배동으로 함께 가보시죠.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7호선 내방역에서 걸어서 3분 거리고요. 올 8월에 준공이 완료가 됐습니다. 5층 건물 내 3층에 위치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6천만 원, 전세 보증금은 3억, 실제 투자 금액은 6천만 원 예상됩니다. 방배동으로 가볼게요. 팀장님, 방배동 매력 뭐가 있을까요? 일단 이곳 역시 서초구, 강남 3구 중에서 서초구입니다. 네. 다들 잘 아시는 서초구가 될 것 같고요. 자, 이 지역 집가 정말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다들 잘 아실 것 같으신데요. 자, 특히 이 지역 바로 개발지 옆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변에서 일어나는 재개발지, 재건축지, 그리고 새로운 개발지, 그리고 새로운 상업 형성지가 바로 이 물건 바로 옆에서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 만큼 이 지역 매매가와 집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전월세가가 못 따라가고 있을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 지역 현재 내방역과 방배역
도보권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7호선 내방역 같은 경우에는 도보 3, 4분 거리가 되겠는데요. 2호선 방배역까지는 도보로 한 7분, 8분 정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조금 오래 걸리는 것 같죠? 하지만 이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보다도 지하철의 접근성이 보다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곳 특히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방배동. 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약 60%가 이곳 방배동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서초구에 사는 인구 중 60%가 여기 살면서 그 중에서 또 50% 이상이 바로 노동이 가능한 인구, 그러니까 생산 가능 인구 20대에서 50대가 60%가 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자, 바로 끊임없는 수요층이 발생이 되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와 함께 자녀들을 키울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바로 이곳에 조성이 되어 있다라고 맞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곳 주변 명문 초중고등학교 비롯해서 다양한 생활 인프라 시설들 잘 갖추어져 있는 생활하기 정말 좋은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생활 인프라 잘 갖추어져 있는데 개발 호재까지 있다라면은 가치의 상승 불보듯 뻔하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개발 호재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서리풀공원의 이제 장제터널 개발을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서리풀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곳의 문화와 예술 클러스터 발전될 뿐만 아니라 장제터널이 뚫리게 됩니다. 자, 이 장제터널, 서리풀 터널이 뚫리면서 가장 큰 호재를 받는 곳 바로 이곳 서초구 방배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사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바로 강남권까지 나가려면은 이 산을 하나 끼고 돌아서 나가야 되는 그러한 형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개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상업시설도 미비하고 사람들 살기는 좋다라고 하지만 자연 녹지 공간만으로는 살기 힘든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죠.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바로 한 번에 뚫려버리기 때문에 이 가치, 가능성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 장제터널 같은 경우에는 바로 2년 뒤, 내후년 정도면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개발 호재 직접적으로 누려보실 수 있는 그러한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것과 함께 방배동에 있는 다양한 재건축, 재개발 지역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특히 물건지 바로 옆에는 방배 5구역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3,000세대 이상이 들어설 대규모 단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자, 이곳 같은 경우에도 2주, 빠르면 올해 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시작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이주 수요들 직접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는 그러한 입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다양한 개발 호재들, 이건 이외에도 문화와 예술의 클러스터가 바로 이곳에 조성이 됩니다. 자, 강남에서 공연을 보고 싶으면 강남 내에서는 이 수요가 해결이 안 됐었습니다. 자, 모두 이곳 예술의 전당까지 나왔던가 아니면 그 이외의 지역으로 뻗어나가게 됐었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자, 바로 서리풀공원, 그러니까 정보사 부지에 다양한 대규모 문화와 예술의 클러스터가 형성이 되고 자연 녹지 공간도 있으면서 생활하기도 좋은 곳.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지역 서초구 방배동 같은 경우에는 부촌 지역으로서 거듭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곳이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는 이 관련해서 건물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공이 완료가 됐죠? 어떻게 지어졌나요? 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하이클래스 전문직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건물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주택과는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화면이 나가겠는데요. 외관부터가 좀 다르다라고 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과 지상 주차장 잘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었었죠. 화염, 특히 화재에 대한 대응 확실하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와 함께 흡음재가 잘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층간소음에 대한 걱정 떨쳐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와 함께 경비시설, 특히 경비를 보시는 분이 직접 상주를 하면서 관리를 하게 되는 고급 주택이기 때문에요. 그 어떠한 것도 걱정하지 않고 멀리 지방에서도 투자 가능하면서 전문직 종사자들의 세컨드하우스나 아니면 실제 생활 가능한 그러한 집으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에 있어서 정말 여러 가지로 자랑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으면서 내 외부 내장 다양한 옵션으로 시스템 에어컨 2개까지 설치가 되면서 정말 좋은 옵션까지 갖추고 있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은 어떻게 할까요? 네, 매매가가 조금 비싸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시는 게요. 자, 미래의 가치 풍부하면서 이 지역의 랜드마크가 된 건물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매매가 3억 6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가 같은 경우는 아직 이 전세가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매매가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전세가 같은 경우는 약 3억 정도가 예상이 되어서 실제 투자 금액 6천만 원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월세 놓으셔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실제 투자하실 분들한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다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진으로 봤을 때도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외관 일단 다른 일반 다세대 주택과 다르다는 점을 확연히 우리 시청자분들도 확인하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면 나쁠 게 없겠죠. 어떤 점을 유의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내가 살기에는 좋지만 투자 목적은 어떨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자, 자신한테 맞는 투자처 따로 있습니다. 자, 본인의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대 잘 생각을 해보신 다음에 꼭 전문가들과 상담을 하셔서 내가 이곳에 투자를 해도 될지, 내가 이곳에 살아도 될지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정보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확인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자, 오늘 돈 되는 부동산 정보 이 시간에는 서진 부동산연구소의 성대훈 이사, 또 창조경제 부동산연구소의 김원준 팀장 함께했습니다. 저희가 오늘도 이 알짜 정보 3가지 전해드렸는데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02-2077-6394번으로 머뭇거리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가 머뭇거렸네요.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